부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창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쁜 시간이실 건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부터 먼저 전합니다. 특히 오늘 그 토론회가 있기까지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 종가의 현섭식 회장님 그리고 양재혁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 나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멘토 같으신 분입니다. 박경주 전 전남 도의원님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우리 정경삼 부의장님, 김태균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때문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 호명 못해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강상은 원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이웅규 교수님, 이건근 소장님, 강신기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면서 2019년 이후 우리 한국 서울에 이어서 가장 유력한 우리 한국만의 문화유산이 뭐일 건가 이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 종가 문화를 손꼽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종가 문화에 대한 주목들이 압박해서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좀 극복해보고자요. 전남의 소재한 전당 종가의 보존 개선과 진흥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달 본회의에 통과됐었는데요. 이 조례를 좀 더 풍부하게 활성화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잠깐 조례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5년마다 이 종합적인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가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가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종가 관련 각종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앞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종가역사문화 진행에 관한 사업을 종가 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입당할 수 있도록 정해서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종가의 역사 문화가 새 생명을 재촉하는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 통해서요, 우리 강상원 원장님의 발전 토론 살펴보시면서 우리 전남의 종가 역사 문화 진흥 조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남도 종가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그런 내실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만 인사에 가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동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이재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남 도민과 전남 종가회원 여러분들이 함께하신 가운데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종가의 역사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활용될 것으로 보여져 전남 종가회를 대표하여 서동욱 부장님과 이재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종가는 건축과 문헌, 제대 교육, 음식 등 우리 전통 문화의 요체이며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관광 문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가의 관광 문화 자원이 전남 관광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남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남 종가에서 갖고 있는 역사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살려내고 개선과 활용 방안이 마련되는 토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귀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도민과 토론자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종가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있습니다. 제가 태생은 영암이고 본적은 행암이고 성장은 순천이고 대학은 광주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은 목포고 전라남도 전체가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2000년 무렵에 이집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요달산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생각했던 지금 23년 전에 그 특별한 장소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그 주요한 그런 그 주제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 종가의 여러 어른들과 종가의 문화에 관해서는 이낙연 전남 도정 초기에 이낙연 지사하고 상의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그 일을 이렇게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도와주셨던 어른들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이런 그 가장 독특한, 가장 찬란한 우리 이 종가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 시간이 짧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의 성격 또는 특히 제가 맡게 된 이 발제라는 이 이야기 제목의 성격이 약간은 좀 모호합니다. 실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식의 모임이 돼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미 조례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조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서 산다는 말씀을 드린 게 어쩌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이 도민의 일원으로 살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전남 도정과 전라남도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그 자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텍스트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다. 이제까지 실은 우리 전라남도의 여러 문화는 우리 자신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관심으로 너무 바빴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전라남도의 문화 또는 제가 늘 하는 그 전라남도 음식이야말로 세계 최고다 하는 그 개념 같은 그런 게 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서 회자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도 아마 그런 그 시대의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이재태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그 간단한 소개 몇 마디가 실은 우리 전남 종가의 핵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그 종가의 그 어른들 이분들의 이 품격이야말로 실은 우리 그 종가 문화의 고갱이가 아닌가 큰 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뵐 때마다 인사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텍스트에 적힌 이야기 서론, 본론, 서론과 본론 부분은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였으니까 서로 이렇게 그 함께 알자. 이건 우리가 알고 시작하자는 그런 그 공유해야 하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이건 우리 앞으로도 이제 나와서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해 주실 거고 또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이재태 의원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추가적인 고려사항 해가지고 제가 몇 마디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다듬지 않고 말하자면 다듬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말씀을 어른들 앞에서 드리면 내가 좀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그냥 지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도 이제까지 한 70년을 이 문화 언론 쪽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그 느낀 그런 걸 한번 표현을 좀 해보자. 이게 실은 우리 그 도의 여러 어른들 또는 도의 여러 선생님들 후배님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조심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11페이지 아래 우리 음식의 가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음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전라도 음식, 전라도 밥상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귀중한 재산인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표현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전라도 사람 되게 싫어하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마저도 다그 작것들 사람들은 시원찮아요. 음석 하나는 제대로 해먹어 하는 게 그쪽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전라도 음식 또는 전라도 밥상 해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100%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최고 그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전라도 사는 사람들마저 찬성합니다. 이런 그 호응을 받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런 그 이미지는 이건 우리가 이 이미지만 가지고도 천년만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어려서 해외를 많이 돌아다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전라도 음식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러 관광지의 뭐 풍경들, 음식들 다 있지만 그건 단지 이국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가령 음식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가치를 점수를 매긴다고 그러면 아마 전라도 음식 최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편벽되게 또는
전라도 편을 드는 그런 그 평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3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전라도의 종가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조사를 한 그 보고서에마저도 전남 종가의 음식 문화라는 것을 굉장히 평범하게 아주 보편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그 우리의 자원일 거다, 아니면 우리 인류의 굉장히 귀중한 재산일 거다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전라남도의 그 보고서에서는 그냥 아주 평이한 문체와 논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거의 습관적으로 그 전라도 음식은 다 전라도 다 이렇게 해먹는 거지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습성 또는 관성에 빠져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걸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하도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음식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전라도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라도 음식 또는 전라도 문화, 전라도 인심, 전라도 사람에 관해서 이 방금 그 제목들이 얼마나 우리 인류 전체에 중요한 제목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생각해본 또는 연구해본 그런 그 결과가 없습니다. 왜 전라도는 오늘까지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가, 아니면 오늘까지 이런 이름을 가졌던가, 5.18의 이름은 어떤 건가, 또는 광주 학생의거의 이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왜 진도 옆에서 세월호가 깔아앉았는가, 이런 걸 다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그 얘기입니다. 전라도를 좀 새롭게 보자는 그런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제가 좀 간단하게 버릇처럼 굳어진 우리의 퇴행적 전제를 지금 바로잡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연구 영역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뜬다. 이러한 종가 문화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쇠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쇠퇴라는 말에 그 쇠자는 이게 한자로 최라고도 있습니다. 이게 상복입니다. 상복죄. 그래서 죽은 사람 보낼 때 입는 옷이 쇠고 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은 이 쇠의 뜻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 딸, 손자들 세대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 퇴영적인 어두운 그런 그 그림자를 우리가 좀 벗기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 하면 30년. 지금 한 세대는 석 달이라면서요. 석 달 차이만 나도 뭐 어른이고 뭐 동생이고 그러려고. 최소한 한 세대 앞은 우리가 보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 시절, 그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엊그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감독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서둘면 이렇게 그 실수할 그 가능성도 커지지만 실은 막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더 잊어버리기 전에, 또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귀한 정신과 이 문화와 이 말하자면 생활의 그 여러 면면을 우리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뺏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편적 인류를 설정하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전라도를 잘 안 알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전라도를 알아주는 건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저도 1978년에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그동안에 한 20년 가량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하느라고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서울의 생각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나라 전체로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비겁하고 가진 자들의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라도가 또는 우리 남도의 그 정신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죠. 제가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 그런 대목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음식 문화야말로 말하자면 우리 정신 문화를 설명해내는 재료로 가장 적당한 거예요. 첫 번째 계단으로. 이게 본인들 좋아하는 전라도 음식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바탕에서 어떤 마음에서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라도의 문화를 그 고갱이인 전남 종가의 그 정신 문화와 생활 문화를 쉽게 또는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17페이지 결론이라고 써둔 건 아마 제가 미리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 토론자 선생님들도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아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히 외람된 일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신뢰가 되는 대목이 있었으면 그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여수부터 해서 단양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 종갓집을 대표해서 우리 어르신들 종갓집 전문님들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지 못하면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잘 활성화해서 좋은 정책과 애사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병근 대동문화기술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이웅규 백석대학교 교수님, 강신기 전남종가의 강사님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요. 발제에서 특히 이제 우리 강상원 원장님께서 이 남도 종가 문화의 어떻게 보면 요체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말씀 좀 하셨거든요. 먼저 첫 번째 토론에 이건근 소장님께서 이 전남 지역 대학과의 협력으로서 종가 역사 문화를 어떻게 잘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토론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근 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절 없이 편한 것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은 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돈은 그러면 어디서 얻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이게 제 학문 분야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고 거기에 억지로 굵게 써진 것만 보시면 종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원형적일수록 세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저희 그 학계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 원장님께서 종가가 세팅됐다. 그 보존하신 분들이 고령화됐다. 그거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좋은 겁니다. 열달 싸움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연구소에는 세계 학자분들이 전체 유럽, 아시아, 남미, 미국까지해서 66명의 해외 학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고 방식이 뭐냐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면 싫은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게. 나하고 틀린데 그게 아주 오래됐다. 희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쇠하고 고령화된 것 자체가 보존하는 원형을 보존하는 형태면 좋은 거고 원형에서 훼손된 거,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역발상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고 깡 보리밥일수록 외국인들이 잘 먹어요. 맵다가.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오면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이 우리 전라도의 청양고추를 완전히 버무려서 죽어 완전히 눈물 콧물 흘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서 소문을 냅니다. 자랑하고. 그 학자분들 중에 한 분은 현재 예일대학교 총장님도 계십니다. 이제 관계하고 오신 적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제가 방법은 역사 문화는 가장 원형적인 거, 예스러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 이것이 결국 블루리즘의 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22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의도는 뭐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제한 이유 첫 번째는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형을 훼손하면 안 돼요. 가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에 현대식 사림은 괜찮은데 거기에 우리 종가의 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조례의 의지였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개성하고 활용하고 진화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다. 주요 내용 거기서 제 4조 그리고 5조는 시간이 건너뛰 많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이 아니시고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니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23페이지로 건너가서 조례 제정은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이게 만들어진 어떤 점이 좋냐? 첫 번째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밝힌 거죠. 중요한 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 건근하고 구글 오늘 끝나서 이건근 교수로 붙이면 사실은 투쟁갑니다. 5.18의 전남도청 보건사업 제가 했습니다. 싸워서 했습니다. 싸워서. 그런데 제일 제가 싫은 게 공무원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대사제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한 지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겠다고 한 지가 근 10년이 넘어갑니다. 1년이나 끝난 거. 이제
또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다면 또 다 가셨으면 소홀합니다만 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회 회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압박을 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실천력 강화, 이 조례 안에가 상당히 실천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사 자격이 있습니다. 종과회는 당사자입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과회가 무조건 주도해야 됩니다. 네, 당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 문화성이 우리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어쩔 때 보면 외로울 때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봅니다. 근데 그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삶을 읽고 저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표태세입니다. 끝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사회는 비리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 복지를 얘기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 종과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 민족 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재정의 의의를 4가지로 함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야말로 우리 민족의 씨앗이다. 네,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3번은 건너뛰겠습니다. 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형 보전을 시킵니까? 돈이 막 들어온다. 이것은 저희 다음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논문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고요. 25페이지에 제일 위로 들어가면 문화기술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문화에다가 기술을 입혀야 돼요. AI를 거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촌스러운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2030 이 젊은이들에게 호소를 할 때 이게 속된 말로 장사가 돼요. 그래서 영화 그리고 방송, 게임, 음악 이런 것들을 원형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개발해 이것이 저희들 같은 연구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3분,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6페이지로 건너가보면 돈은 어디서 나서 많습니다. 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남도교육청에서 작년에 돈을 쓰다가 벗어가지고 정부에 다시 반환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쓰다 해서 완전히 돈 다 쓰고 그냥 이거 환불한 돈이 두 개 합하면 그것도 대비인가 4천억 원이 넘어요. 거기서 10%만 줘도 종과에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육 목적과 관광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과회를 관광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는 어린 애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약간 옷만 입혀주면 그 돈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근거가 26페이지, 27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건너가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28페이지 거기 대학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호포대학교. 이분들이요. 링크 사업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바꿉니다. 내용을 바꾸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전체 사업비 중에서 1인 사업비가 240억 씁니다. 그 오포대 교수 제 친구하고
어저께 토론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했어요. 이미 확보돼 있어요. 동신대학교 240. 그리고 싹 다 합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제일 싼 데가 목포과학대가 66억을 받습니다. 어떤 용도로 받느냐? 그 대학 혼자만은 돈을 쓸 수 없어요. 그 지역사회하고 함께 사업을 하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엄청나게 많은 이 종과의 어떤 문화 개발, 거기에 AI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교수들 밥값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종과의 분들 그 기둥 빤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가로등 만드는 정도로 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발상 돌아가면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저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다 제시를 해야 되니까 돈 얘기는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제가 좀 맞아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제시하려고 참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일 아래로 건너가보세요. 29페이지에 선 한 6번째 줄 종과 활용은요 왜 노쇠화되고 고령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이게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1년밖에 안 된 차도 가만히 놔두면 바로 골절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20년째 타고 다닙니다. 차 좋습니다. 근데 쓸고 돌아다녀서 너무너무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원형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을 내일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 빨리 짜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돈 쓰기 전에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에게 그 플랜을 제시하고 활용만 해주게 되면은 그때요 정부로부터 돈을 달라고 하고 자꾸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하는데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애스러운 애스러움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원형 보존의 가치가 우선시 된다는 그런 말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방 공무원을 몇 차례 했었어요. 지방 공무원 3번이 국회 공무원까지 해봤는데요. 공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다. 열정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근근 소장님께서도 하겠다는 의지, 실제로 했다라는 이런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 새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또 두 번째 섹션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일단 조례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다들 그 종과를 지키고 계신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깝고 힘들게 느끼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다들 정파만이 좀 앞서고 계셔서 원래 이 토론회를 조례 제정 이전에 하긴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라지는 종과 문화의 아쉬움들 또 긴박함이 있어서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 얘기 들으면서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서가 일부 바뀐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종과문화 활성화에 대한 우리들의 긴박함 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는요. 이용규 교수를 통해서 조례에서 충분히 종과의 개념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다던데요. 종과의 개념 정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조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유의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토론 갖는 발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규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바로 소개받은 이용규입니다.
저는 그 전남 종가, 남도 종가, 또 광주 종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종가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관광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종택을 활용하는 거,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가는 토론회 마다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택에 저희 집도 종갓집인데 제가 전남 곡성입니다. 저희 집에서 못 잡니다. 저도 안 잡니다. 우풍 너무 세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자라고 하면 와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돌아가서 투덜투덜거리고 그런데 이걸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관광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 웬만한 관광객 다 나왔습니다. 호텔 좋아합니다. 우리 호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종가 사업은. 그런 고민들을 제가 먼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양재혁 원장님 계셔서 제가 농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종가는 지역사회의 기업이다. 우리가 100년 이상 된 기업 만들기 힘듭니다. 아마 TV에서 보시면 삼성도 100년 안 됐습니다. LG,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100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지금 10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남도 종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건가? 남도 종가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 우리 이제 이건근 교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남도 종가 문화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원하는 것에서 어떤 측면에서 복원할 것인가?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특히 현대적 개선 방안을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종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살림하는 남자들,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살림하는 남자들은 바깥 살림을 하는 거고 안살림은 우리가 아는 바깥 살림, 안살림에서 살림은 남녀가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가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종가 문화를 얘기할 때는 종가는 그 지역의 대기업이었다. 우리로 말하는 삼성, LG였다.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학적인 측면, 민속문화적인 측면, 관광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종가를 바라보고 현대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우리 지금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조례를 만든 그 이재태 의원님의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의 원형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있고 여기에는 교육도 있습니다. 생활 도구도 있고 기록물과 유물도 있습니다. 유명의 자원이 짬뽕되어 있죠. 특히 정원을 잘하는 조경과 경관이 잘 되어 있는 종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기업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것,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남도 종가 문화 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 남도 종가 문화 박람회를 하려면 컨벤션 센터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5일장에 가면 시골마다 5일장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5일장이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킨텍스, 코엑스, H센터 가보면 3x3 부스 만들어진 것처럼 부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5일장에 가보시면 3x3 부스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사는 저희 고향집 들어가려면 석곡장 통해서 들어갑니다. 석곡장이 우시장이 커서 그 시장터가 너무 예뻐요. 저 예전에 이제 옛날 할머니 손잡고 따라 나와서 장터에서 놀다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 공간이 바로 남도 종가 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지역마다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종가마다 또 특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가는 음식을 잘하고 어떤 종가는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종가가 있고 또 어떤 종가는 정원이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종가마다의 특색을 살린
종가문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 종가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죠. 내가 못하는 부분을 굳이 막 할 필요 없고 우리 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뭐 어떤 특색 있는 뭐 교육이면 교육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남도 종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일반 사람들과 어떤 접촉면을 넓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남도 종가 문화 어떤 조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상훈 원장님이 음식을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음식은 기본적으로 술이 기본입니다. 음식이 기본이 아니었어요. 술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술에 맞는 음식을 내왔어요. 제가 저희 조부님과 전조부님이 항상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식사하실 때마다 술 드십니다. 약주도 드시고 반주 드시면서 그냥 반찬은 흔히 말하면 깨작깨작하고 마셔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약주를 드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가마다 가지고 있는 술, 뭐 다 안 한다고 한다면 특정 종가에서 만들고 있는 술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또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종가 문화의 어떤 기본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경상도 가보시면 흑채석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도 아닌 밥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영국 종가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서 남도 종가라고 하는 원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남도 종가 문화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펼쳐나가면 충분히 100년 이상 되는 현대적 계승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 종가 문화 자체를 관광으로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인상 깊게 다뤄봤습니다. 정신 문화의 원천이자 우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바라보는 이 기업 경영학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소 색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토론 내용 중에 종가문화 박람회에 대한 필요성 제안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들 앞으로 이 종가 지키고 계신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다듬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좀 더 고민을 해본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토론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섹션은 제가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종가회 우리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강신기 강사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초로 해서 아마 토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강신기 강사님. 예. 저는 지금 전남 종가에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공직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제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세계화, 뭐 글로벌 또는 뭐 지방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쟁 자체가 그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고유문화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마다 또는 국가마다 경쟁력을 키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지역 문화를 융합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종가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가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종가에 대해서, 특히 종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저도 행정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 특별한 계층의 양반 문화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종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재력이 튼튼한, 재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계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보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워낙 그 산업화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종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지금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소도 이제 뭐 종가를 지킬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끈끈한 그 유도관계가 있었던 어떤 종가 특유의 어떤 문화 같은 것도 지금 다 무너지고, 그래서 뭐 지혈이나 의뢰 같은 거 종가 그 응집력을 키워줬던 그러한 어떤 그 문화 같은 것들도 지금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가 문화를 종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전통 문화의 보고인 종가를 이제 활성화시킬 그런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전남도에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제가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남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종가문화 진흥법 같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종가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례를 쭉 읽어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도지사 책무 해가지고 종가문화 보존 개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 시장 군수와 협력,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뭐 저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체 저항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행정적인 용어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 계획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강행 규정을 좀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하면 또 좀 보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장이 이 재정적인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해버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조례 자체가 현행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산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종가 업무는 업무 성격상 주로 이제 문화관광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가는 그냥 본질상 주로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사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 자원에서 문화 재원으로만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 농림식품부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차 산업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종가 음식과 관련해서는 육체 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규제와 관련입니다. 종가는 이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종가 체험을 고티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가면 아주 불편합니다. 생활하기가 하룻밤 자기도 참 불편한데 거기서 뭐 후손들 보고 살아가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를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과 이제 지자체가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그러한 어떤 생활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종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종가문화 발굴해야 되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종가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종가에서 무슨 뭐 법인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럼 이게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문화진흥원을 좀 만들어가지고 가칭이죠. 만들어서 여기서 아까 말한 그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그 작업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발표하신 우리 분께서도 산업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게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종가에서 뭐 알아서 해라고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 종가문화진흥원 이런 걸 좀 설립을 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충청도에 갔더니 충청권에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에는 국악진흥원인가요? 한국 국악진흥원 이런 게 있는데 이 호남에도 거기 견줄 만한 그 국가기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지원도 받지만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상원 의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그 지역의 음식 문화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종가 전통 내림 음식을 활용한 그러한 그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역사 문화 유적과 연계한 전남 종가 음식 문화 축제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웅팀도 제시를 했구만요. 전남 종가 16개 테마별 특화 활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도의 행정력만 갖고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한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행정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예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적극적 창의적 행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우리 전남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제정을 했듯이 이와 같은 사업들도 전남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강신기 감사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 이어가기 전에요. 좀 늦게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하여튼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오태 같이 탐승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질문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해당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우리 나저 이주택 도의원님 글쎄 지능 조례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한 번도 문제점이 아니라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이 없었는데 된 것이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후 오늘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내용은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 것이 4차 산업하고 6차 산업이 있죠. 그게 차이점이나 다른 거 혹시 비교를 할까?
아니면은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 이광근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게 4차 산업하고 6차 산업이요? 네네. 6차 산업이요? 아까 우리 강신기 검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6차 산업을 얘기하신 분은 계시긴 하는데 지금은 네. 4차 산업이라 하죠. 네네. 때가 이제 1990년대 그래서 이제 저런 김대중 대통령이 넣으신 거로 이게 천재입니다. 천재. 1990년대 정보화를 얘기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만들었냐? 아니 세상에 광주 우리 그 민주화운동 때 감옥에 들어가서 제 3의 물결을 보고 나서 정보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보화라는 거는 자동화인데 정보를 자동화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 정보를 누리기만 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이거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2010년이 딱 되니까 정보를 자동화한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지식 자체를 자동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눌렀어요. 눌러갖고 오늘 날씨가 어떠지? 요거는 자동화부터 정보하고 야 지인님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 네. 그래서 주인님 오늘 날씨는요 쫙 얘기하고 주인님 저기 얼마 전에 저 NC 백화점에서 뭐 샀잖아요. 그거 입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5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차, 4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로 치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예, 추가로 우리 이용규 교수님이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휴대폰 쓰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고요. AI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산업은 그 혁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젖소에서 젖을 짜면 우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산업 농업이고요. 그걸 가공해서 만든 게 3차 산업 치즈가 되죠. 이게 3차 산업이고요. 그 치즈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의 어떤 재료로 쓰는 게 식당을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게 6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고부가 같이 사업하시는 게 6차 산업이에요. 올해 이제 전남 종가도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6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네. 관광까지를 아우르는 게 6차 산업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들 정확하게 다 예. 네, 다음 또 앞에 또 손 주셨다고 우리 선생님 하셨는데 네, 마이크. 예. 어디에서 오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왔습니다. 이제 고택 체험업을 제가 이제 한지 14년 정도 됐는데요. 그 관에서 이제 이렇게 고택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그 고택이라고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준 걸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그 한옥 체험업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광 기반 산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그 고택 개보수로 해가지고 5천만 원도 해주고 뭐 사람채 절하고 해가지고 1억 원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각 대학에도 그 관련된 엄청난 재원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활용을 하려면은 아까 이제 그 종가 그 사업 추진단이 뭐 전라남도에 있다든가 해가지고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대학에 찾아가면은 아 이것은 공익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 교육청 그 예산을 쓸 수 있다. 이것을 그 각 대학에서 확신을 가져야 이게 말이 이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시면 이건구 소장님이 제 5조에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은 급해서 이거 반갑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 노력해서 당장에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노력하면은 총장님 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도 꼬시겠습니다. 근데 제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 5조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사업 직원에 그래서 공공성을 주로 얘기했고 대학에서는 돈을 지불할 때의 그 링크라는 것 자체가 대학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결을 해서 주된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을 지역사회의 산업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올라가지 마라. 그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링크 사업이 나눠진 것이 2010년도에 나눠졌습니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이제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5개를 시범 사업하고 내놓은 돈 5천억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는 전체 모든 지자체 자기 전남도지사가 목포대에다가 돈 얼마 주고 결정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배분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얼른 우리가 그 선도적으로 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너희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냥 고택 지어놓고 이거 좋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음식 센터 만들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외국인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멋있는 그림 만드는 디자인 회사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미 다 개발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딱 돌리기만 하면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그래야 된다. 대화와 같이. 예. 네, 또 박동훈 선생님. 예. 보성에서 묻습니다. 양홍렬입니다. 그 주가에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토론회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도 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참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아까 문진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후에 어딘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 기회에 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가문화의 가치, 종가문화 진흥이다 이런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국가별로 뭘 좀 일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좀 진일보적으로 추후에 이렇게 만나야지 또 이거 하다가 한 2달로 40만 원 또 얘기하고 이래서는 좀 지적이 안 돼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 조례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으로 수립될 종합 계획에 반영되도록 그 노력이 중요하다 싶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행사업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역속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런 오늘 이야기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이런 계획과 사업과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혼회 설치 조례에 넣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히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수렴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그러시죠. 네. 그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산학인력 관련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불러다가 이런 어떤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좀 정가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들 좀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느냐 좀 자료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감사님. 해야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가에서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주셨던 교육청과 협업할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예. 우리 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구에 또 교육원을 있으니까 예, 교육위원장과 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또 말씀 주실 분 제가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들겠습니다. 아, 예, 원장님. 도성의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서 또 이 다음에 만납시다고 해주면 오늘 이 만남이 보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기 전보다 오늘 끝날 때 뭐가 소득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도성의 양성님 말씀 굉장히 귀중하게 듣습니다. 우리 이재택 의원님도 그 말씀을 좀 굉장히 중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교육하고 협업도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이 의견을 나눠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그 대목이 교육 쪽에서 우리 전남도 행정이나 이런 쪽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한 대목인데 우리 정가의 이 사업을 귀중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전남 자원에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들 이름을 조금 이렇게 거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도청 출신 그 김희태 선생이 실은 이쪽 문화에 있어서는 최고봉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놔둬도 우리 희태 선생만큼 이런 분야의 특별한 이 학식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선생님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공주대 이혜준 선생님도 이쪽의 이 문화 지형 또는 이쪽의 지성에 관한 그런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크게 자문을 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5.18을 가지고 그 기록문화유산으로 해서 이 유네스코에 이 등재를 하는 분이었는데 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혼자 했습니다. 광주의 안용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또는 김희태 선생도 갯벌 관계 또는 서원 이런 걸 유네스코에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도움을 이렇게 적실하게 받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 힘을 좀 덜 들이고도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이렇게 더 폼이나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종가 문화라는 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씨는 중국의 성씨가 이렇게 와서 뭐 하니까 중국의 성씨에 이렇게 하류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성씨, 한자 문화권의 이 성씨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하고 관련은 있을지언정 말하자면 이 종가의 또는 가족의 시족의 패밀리 트리라고 그러죠. 가계의 구성이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선명성 이런 게 한국처럼 이렇게 독보적인 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언론인 출신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업박물관 관장도 하셨던 김정호 선생님이 아주 최고봉입니다. 이런 분들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틀을 세울 때 이렇게 계단 집 틀을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사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지어야 합니다. 양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또 예. 중간에 계시는 선생님. 네, 나주에서 온 임채하입니다. 늦게나마 전라남도 그 종가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토론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이재태 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위에서 봐오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제 바로 옆에가 350여 년 된 종가가 사라졌어요. 괜찮은 종가가 사라졌거든요. 저도 631년 된 종갓집 태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종가를 지키고 있는데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살아가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인근에 또는 도시에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로 모시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면 곧 그 종가도 또 없어져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시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이 되신 그분들이 그 종가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일 먼저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 그 종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특색 이런 데서 거리를 찾아내서 그 자손들이 그 집을 지키고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조례가 제 뜻을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 제가 지난해요 우리 홍건성 우리 저희 앞에 계시는데 나중에 풍산홍 씨 호택을 가서 차를 나누려고 갔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새가지고 장마철에 같은 비가 새가지고 차마 밑에서 그냥 차 한잔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이 살아야 될 집인데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여름 겨울에 특히 고생하신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요. 실은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문화재보호법이 실은 사람을 살도록 하는 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건물과 건축물이 더 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소리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문화재법에 의해서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종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못 대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종가를 지키면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 앞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일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중앙정부 통해서 각종 문화재 규제들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풀이한 부분들은 전라남도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규제 완화할 부분들,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에서 또 혹시 앞에 우리 선생님 또 이야기해 주실 부분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 주실 분들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정책들 만드는 데 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길어지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네, 하여튼 오늘 다들 바쁘시고 오늘 또 시골에 계시고 또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또 마음 또 콩밭에 다 계시는 분이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종가를 투표해서 오신 아프리신 우리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앞에 발제하신 선생님 또 토론 함께 해주신 분들 마지막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듣고 제 마무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은 원장님. 실제 우리 종가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도행정에서 지금 종가 문화가 우리 그 문화 관광 차원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히려 식량 농업 이런 측면, 아니면 그 기업으로서의 종가, 또 우리 그 시골의 그 중요한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가 높은 이 산업으로 지켜가느냐 하는 그 대목은 문화 관광의 차원뿐만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 전남 도정 같으면 그 농업관계 부서가 이 문화 관광 쪽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핏 지금 생각을 하기에 가령 그 불란서에서 음식 문화라고 하면 이건 철저히 그 문화재 또는 문화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실은 다 이 보건 사회나 이 농업 식품 축산 이런 쪽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 문화 관광 쪽에는 힘을 가진 그런 이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헛도는 거죠, 매번.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밥줄은 이렇게 그 음식 문화나 이런 관광이 큰 자원일 것이다 하고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정책으로 돈으로 이렇게 바꿔지느냐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현재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쳐가야 할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이제 앞으로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광훈 소장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6월 안에 그냥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학술대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리고 줌으로 해서 그냥 대충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좀 내고 그리고 전남 좀 연구해가지고 두 번째 원형 보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거와 보건, 보존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개념은 역사의 흐름에 조응해 가면서 그대로 보존하는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갖다 놔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에 가는, 그러면 원형이 무엇이냐부터 연구가 처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본 바 건물 다 갖다 놓고 이것이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만 더 붙인다면 전라도는 전라도 타워예요. 그래서 그 연구는 무궁무진하게 연구할 내용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는 빨리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해외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세미나 때 지금 네. 맞다. 예,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웅규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도 종가의 발전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신미 간사님, 예. 짧아서 좋네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보존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청가문화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남도에서 이재태 의원님 주도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종가 문화도 공공 영역으로 들어왔다, 제도권으로 이제 비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크고요. 그 이제 이러한 그 종가 문화가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이제 공공 영역에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 이제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산업협력 관련해서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걸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꼭 좀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계속 이야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었는데요.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본 충족 조건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 번 사라지면 복원하기 힘든 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의 종가 문화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었고요. 근데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도 시작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들 겪게 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여기 함께하시는 우리 종가에 우리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역할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 역시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항상 이끌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보화 문화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늘 건강하셔야지 이 정보화 문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 가득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종가문화 활성화의 토론회 힘찬 박수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